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다들 오늘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인 가구에 이제 3억 원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파이어족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3억 모으고 뭘 파이어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3억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은 이 얘기를 할 때 파이어가 유튜브에서 흔히 모든 걸 소비되는 달콤한 은퇴 판타지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좀 인정을 하면서, 여기서의 파이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행을 못 다니고 배당금으로 풍족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한국에서 1인 가구가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어떤 자산 규모가 3억 원을 기준으로 좀 생존해서 자유로워지는 구조를 만드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는 거고, 즉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생존 스트레스가 제거되어서 최소한의 노동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 가능한 삶이 이 파이어의 정의입니다. 왜 하필 1인 가구 3억이냐면 이거는 뭔가 숫자의 문제인데, 1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또 없어요. 또 교육비가 없어서 가족의 체면을 위한 소비가 또 없고 주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비 구조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곧 필요한 자본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이고, 같은 삶의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 4인 가구가 10억 이상이 필요하다면 1인 가구는 3억 내외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좀 잘만 하면 자산을 더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명확하죠. 외로움이나 불안감이나, 그리고 모든 책임이 혼자에게 있다는 압박이고, 그래서 1인 가구 파이어는 단순히 돈만 모은다고 완성되진 않고 오히려 멘탈 구조와 생활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정비를 낮추는 주거 선택이나 소비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과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일상의 루틴, 그리고 완전한 무노동이 아니라 최소 노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함께 설계되어야 하죠. 3억이라는 숫자가 인생을 끝내는 돈이 아니라 인생을 이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패에 가깝고, 이런 방패가 있으면 선택지가 달라지죠. 월세의 인상이 어떻게 보면 쫓기지 않고, 상사의 기분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당장 돈이 안 되는 공부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에 1인 가구 3억 파이어의 본질은 조기 은퇴가 아니라 생존의 어떤 공포에서, 사회생활의 어떤 회사 생활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자유는 절대 호화로운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안정에서 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3억으로 파이어가 되겠냐고 묻는 질문은 파이어를 소비 수준의 문제로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죠.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3억으로 인생을 끝내려는 게 아니라 3억으로 인생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는 거고요. 왜 3억이 기준이 되냐 묻는다면, 솔직히 이 숫자는 어디에도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의미 없는 어떤 소액이고,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은퇴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생활비 통제형 린파이어, 바리스타 파이어 관점에서 보면 3억은 분명히 성립 가능한 최소선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3억의 진짜 의미는 이제부터 돈을 좀 벌어다 주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3억을 쥐고도 계속 불안하죠. 돈을 써도 줄어들기만 하는 자산이라고 느끼는 순간에는 파이어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은 3억이 있어도 반드시 망하고, 서울 핵심지 거주가 자존심인 사람이나, 소비를 감정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외로움을 연애나 술이나 쇼핑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나, 이 정도는 써야 사람답지라는 기준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 그리고 SNS나 또래에 비교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항상 부족함 속에서 살거든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구조의 문제라면, 반대로 3억의 파이어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심심한 것을 그냥 딱히 느끼지 못하고, 심심하더라도 견딜 수 있거나, 혼자 밥을 먹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남의 인생에 크게 딱히 관심이 없어요. 또 체면보다는
어떤 이 삶의 갈고 기는 지속성을 선택하고 소비가 정체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파이어의 핵심은 또 성향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기본 공식은 명확해요. 필요자산이 연간 사실 생활비의 25배에서 30배를 모아야 되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3억이라는 자산은 연 1000만원 생활비에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1200만원까지는 관리 가능한 범위지만 1500만원부터는 긴장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서 2000만원의 연 생활비를 쓰는 순간 파이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질문은 하나로 수렴하고, 월 1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인 것인데, 월 100만원이 말이 되냐, 이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는 방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죠. 주거를 이동시키고 인간관계나 소비기준, 또 여가 방식까지 전부 재설계해야 되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3억은 자유의 도구는 아닙니다. 불안을 키우는 숫자에 불과해서 딱히 파이어를 추천하진 않아요. 3억 파이어는 자산의 문제도 있지만 생활비를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먼저 되느냐가 문제고, 이걸 이해하는 순간 또 할 수 있다면 이 애매한 숫자는 현실적인 자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월 100만원 생활 구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굴러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주거가 전체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나머지는 아무리 아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표는 월 주거비 30에서 40만원, 관리비 5만원 내외이고, 이를 위해서는 뭐 지방의 광역시, 외곽의 구축 아파트나 수도권, 노후 다세대, 뭐 소형 자가나 저보증 월세 같은 현실적인 선택지를 받아들여야 하고, 신축이나 역세권에 집착하지 않고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이런 생각에서는 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집은 사는 곳이지 자랑이 아니라는 인식이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구조는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죠. 식비는 사실 의외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외식이나 배달, 또 편의점이라는 세 가지를 끊어버리고 기본식 재료를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반복해서 메뉴를 구성하면 월에 20에서 25만원은 충분히 가능해지는데, 이거는 궁핍한 절약이라기보다는 의사결정을 줄여서 지출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통신과 교통은 또 알뜰폰으로 월에 한 1, 2만원 선에서 해결을 하고, 와이파이를 포함한 환경을 기본으로 깔아서 이동 자체를 최소화하면 합산 5에서 7만원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고, 기타 고정비에서는 보험을 최소한으로 정리를 하고 모든 유료 구독을 해지해서 취미는 무료나 저비용 위주로 재편하는 15에서 20만원 선에서 관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월 총지출이 한 90에서 100만원에 수렴하고, 이 구조가 현실에서는 돌아가야만 3억 파이어는 숫자가 아니라 또 실제 선택지로 열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월에 100만원 생활이 극단적인 가난을 또 강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불필요한 선택지를 제거해서 삶의 변수를 줄이는 구조 설계이고, 이 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가 3억을 자유의 도구로 만들지, 평생 불안을 안고 사는 돈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죠. 파이어의 성패를 가르는 80%는 주거에서 이미 결정이 돼요. 핵심 원칙은 단 하나인데, 집을 자산이 아니라 생존비를 조절하는 장치로 인식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선택지인 방안을 생각해보면, 지방의 소형 저가로 매입가 한 7천만원에서 1억원의 수준을 대출 없이 보유하면 월 고정비가 거의 사라져서 멘탈이 안정되고 생존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방어까지 가능해지고, 파이어의 어떤 구조에 최적화되지만 유동성이 낮고 지역 선택을 잘못하면 고립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두 번째 안은 수도권 구축 월세가 보증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월세 한 3, 40만원으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라는 장점이 또 있는데, 월에 고정비가 계속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겠죠. 또 반대로 전세에 올인하거나 대출을 잔뜩 낀 자가나 집값 상승 기대는 파이어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고, 이 패턴을 선택하는 순간에 실패는 거의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주거를 좀 정리한 뒤에 3억 자산 배분에서는 목표는 단 하나이고, 자산을 절대 줄이지 않으면서 생활비 일부를 보존하는 거고, 현금이나 MMF에 한 6천만원, 채권이나 안정적인 ETF에 8천만원, 또 배당 ETF에 8천만원,
글로벌 지수 ETF에 8천만 원 이런 욕심을 최대한 제거한 포트폴리오가 한 연에 3에서 4% 낮은 기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멘탈 유지의 핵심이고, 올인이나 고수익이나 집착, 또 단기 트레이딩은 파이어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선택이 되겠죠. 또 현실을 말하자면 완전 무소득 파이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노동 강도를 낮추고 선택권을 높인 채 소액의 어떤 수입을 계속 유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에 뭐 한두 번의 알바나 소량의 어떤 작은 프리랜서 일이나 온라인의 수입이 있고, 과외를 하거나 자문처럼 월 30에서 50만 원만 더해줘도 3억은 전혀 다른 성격의 돈이 되죠. 이 자산을 만드는 루트 역시 특별히 필요는 없어서 직장인이라면 저축률 50에서 70%를 유지하고 소비 구조부터 파괴하고 투자 수익률에 욕심을 버리면 뭐 연 4천만 원 저축 시 15년, 또 연 6천 저축 시 10년이라는 현실적인 시간이 나오고, 사실 이게 불가능하고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루트는 변동성이 큰 대신에 고정비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서 또 잘 벌 때 모으면 속도는 빠르지만 실패 확률도 높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어떤 루트든 공통 원칙은 속도보다는 지속성으로 한번 구조가 무너지면 이 회복 비용이 훨씬 커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관문은 멘탈 관리인데, 파이어 실패 이유는 뭔가 1위가 외로움이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세팅한 어떤 시스템이 붕괴하는 과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나 비교를 아예 끊어버리는 태도나 심심함을 수용하는 내성이 필수인데, 이게 없으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다시 생존 경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1인 가구 3억 파이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거는 돈도 문제지만 생활구조나 인간관계나 소비 철학, 또 고독과 내성이 맞물려야 가능한 선택이고, 요약을 한다면 1인 가구 3억 파이어는 부자가 되는 전략이 아니라 인생을 최대한 가볍게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잘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1인 가구라면 3억을 모았다면 파이어족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